88년도에 강도 상해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당시 소년범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아야 피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남 곡성으로 갑니다. 2019년에 벌어진 곡성 드럼통 살인 사건인데요. 사람이 참 안 변한다. 과연 교화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범인 김 씨는요, 곡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49살 남성이고요. 피해자 홍 씨는 고물상 근처에서 배 농장을 운영하던 59살 남성입니다. 10살 차이가 나는데요. 참혹한 강도살인이 벌어졌고요. 드럼통을 이용한 끔찍한 사체 유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드럼통이 발견된 저수지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범인 김 씨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88년도에 강도 상해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소년범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강도 상해를 범했지만 형사처벌을 안 받고 넘어갔습니다. 봐준 거죠. 소년이니까, 어리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7년 지난 95년, 이제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때 공기총으로 은행 강도를 3차례나 돌려가지고 징역 12년을 살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안 변해서 2019년에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상당히 흉악한 범행이거든요.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부르죠. PCR 검사를 해봤더니 40점 만점에 점수가 25점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음 나온 거예요. 좀 비교해보면요. 조두순이 29점, 그리고 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5점입니다. 결국 재범 위험성이 높음이 나왔고 살인과 강도를 또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보다도 형량이죠. 당연히 유죄입니다. 징역 3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이 형량이 적당한지 댓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물상을 운영하던 범인 김 씨, 2019년 2월 15일 11시경에 주변을 지나갔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배농장 옆에 있었잖아요. 그거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하우스의 파이프가 그냥 이렇게 적재되어 있던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사야겠다, 사서 또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농장 창고에 있던 피해자 홍 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격 흥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피해자 홍 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당신 돈도 없어가지고 저 고물상 대문도 못 달면서 무슨 고철을 산다는 거냐, 이렇게 무시를 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가해자의 진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이 범인이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서너 번 때립니다. 그래서 창고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10살 나잖아요. 가해자는 49세, 피해자는 59세. 이렇게 넘어지게 한 다음에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칼을 가져와요. 이 창고 선반에 있는 칼입니다. 즉 피해자의 칼인데요.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칼날기가 20cm인 큰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추가 공격을 하는데요. 마구 찌르는 거죠. 오른쪽 허벅지를 2번 찌르고요. 오른쪽 팔도 1번 찌르고 오른쪽 등까지 찌릅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끝내지 않았어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신고한 것도 아니고 구호조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창고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그리고서는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결박을 한 거죠. 그리고는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차량 이 뒷자리에다가 쑤셔 넣은 거예요. 머리를 바닥으로 넣게 거꾸로 해가지고 그냥 막 우겨 넣은 겁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서 렉스턴 차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차를 운전해서 바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뭘 했냐면 그 농장에, 배 농장에 과수원도 있지만 나무도 있지만 살림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으로 간 다음에 뭘 들고 나옵니다. 돈? 아니고요. 뭐 폐물? 아니고요.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챙겨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왜 가지고 왔을까? 잠시 후에 그 자세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범인 김 씨는요, 이렇게 피해자를 뒷좌석에 가둔 렉스턴을 운전해서 이때 비로소 농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15km 정도를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정오가 지났습니다. 12시 37분경이 됐는데 갑자기 국도를 가다가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차 안을 막 뒤져요.
그래서 와, 이 글러브 박스에서 통장을 발견합니다.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있구나. 비밀번호 확인한 다음에 죽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피투성이가 됐고 묶여가지고 거꾸로 처박혀 있던 이 피해자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전해 듣습니다.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에 이르는데요. 살인 도구가 허리띠입니다. 누구의 허리띠냐? 피해자의 허리띠예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있던 벨트,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에 걸고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하고 있던 허리띠에 목 졸라서 살해되고 만 건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15시 52분경이에요. 범행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곡성군의 한 폐교 옆에 도로변 공터에 렉스턴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고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왔지?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제 뭐 신고하는 건가? 자수하는 건가? 아닙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즉, 시신을 숨기려고 시도한 건데요. 사체를 드럼통에 넣어서 저수지에 밀어 넣으려고, 던지려고 한 겁니다. 왜냐? 고물상에 드럼통이 많잖아요. 여기에 넣어서 버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물상에 있던 200리터짜리 드럼통을 자기 포터에 싣고 19시경에 다시 아까 렉스턴을 세워놨던 사체가 있는 그곳으로 폐교 옆의 공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곧바로 이 시신을 꺼내가지고 드럼통에 넣고 버렸냐? 아닙니다. 그에 앞서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통장 그리고 비밀번호 알아냈잖아요. 돈을 인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뒷자리에 시신이 있는 상태로 이 렉스턴을 운전해가지고 순천에 있는 농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공격 행위도 했고 피가 많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이걸 그냥 입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피해자의 신발로 갈아 신습니다. 마스크 쓰고 농협에 가서 돈을 찾는데요. 100만 원씩, 한 번에 1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6번, 총 600만 원을 인출하는데요. 자, 이거는 현금 인출기 ATM기 관리자가 피해자인 별도의 절도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6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20시에, 8시에 비로소 드럼통에다가 사체를 끌어다가 넣고 또 자기 포터에 싣고 자기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은 불태우고 고물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바로 저수지로 갔냐? 아닙니다. 태연하게 잠을 자요.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7시 6분, 그럼 이때 저수지에 가서 밀어넣냐? 아닙니다. 돈 욕심이 또 생긴 거죠. 다시 순천의 농협으로 간 다음에 한번 해봤으니까 되는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해서 절취합니다. 그 다음 12시 30분경에 저수지로 가서 드럼통을 빠뜨려서 사체를 유기한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범인 김씨, 다시 밤에 잠을 자요.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날이 바뀌어서 그 다음날 2월 17일 아침 8시 13분경, 이때는 순천에서 2번 했잖아요. 남원으로 갑니다. 남원에 있는 농협으로 가가지고요, 여기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실패합니다. 왜냐?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입니다. 돈을 못 찾고 돌아왔어요. 그럼 미수에 그친 거죠. 자, 어떻게 된 일이냐?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미 그 전날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날 살해당한 그 당일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인 16일 아침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도 지급 정지가 된 상태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17일에 남원까지 가서 돈을 찾으라고 한 거죠. 이미 범인 김 씨는 꼬리를 밟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범인 김 씨는요, 그 다음 날인 2월 18일 새벽 6시경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친구가, 지인이 광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숨어 있자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왜냐? 외진 곳보다 사람이 많이 사는 이런 도시가 더 숨어 있기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리고 숨어 있을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로 왔는데, 물론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 만한 지인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결문에선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곡성에서 광주 서구로 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렇게 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나타가 하나 주차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두 손으로 떼냈습니다. 번호판을 뗐어요. 그럼 뭐 했으려고 했냐? 자기 포터 있잖아요. 포터 앞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둘둘 말아가지고. 포터 다니면 분명히 걸릴 수 있다. 본인도 위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소나타의 번호판을 붙이고 위장해서 도망다니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건데요. 이것도 범죄입니다.
즉 도주하기 위해서 이 공기호에 해당하거든요. 차량 번호판은. 이걸 부정 사용했고 또 부정 사용한 다음에 담양까지 15km 또 운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행사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미 경찰은 이 범인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범행 3일 만인 18일 그날 밤 11시에 광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포터를 담양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버리고 온 거예요.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만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고요. 또 처음에는 사실 이 사건 이 지인도 공범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사 결과 지인은 공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범인 도피? 범인 은닉?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인인 걸 알았어야 됩니다. 범인인 걸 알고 도피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숨겨두든지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처벌받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붙잡힌 범인 김 씨는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됩니다. 붙잡히고 이틀이 지나서 20일 오후 4시 40분쯤에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드럼통에 넣어서 저수지에 빠뜨렸지만 드럼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 위에서 둥둥 떠 있다가 발견된 겁니다. 자, 왜냐면 사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체내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이 가스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스 때문에 깜빡 놀라는 일도 생기는데요. 사람이 이제 죽어요. 죽은 다음에 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말을 하거나 죽은 사람이 소리를 내거나 이거 안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을 하거나 인기척을 한 게 아니라 안에서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해서 그 가스가 나오면서 크릉크릉크릉 이런 소리 등등이 사람 말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부패하면서 시신에서는 이제 가스가 나오고요. 그런 가스 때문에 시신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자 범인 김 씨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합니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해결이 된 건데요. 고물을 이제 살려고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목졸라 살해한 다음에 저수지에 버렸다라고 자백을 한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양형입니다. 네, 징역 35년. 검사는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35년형이 나왔고요.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이런 태도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계획살인이 아닌 것도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피해자의 농장에 그 고철이 쌓여 있었고 고철을 사려고 갔던 거고 또 범행 도구인 칼도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농장 창고에 있던 피해자의 칼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살인을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다. 죽이기 위해서 간 건 아니다.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도살인죄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반인륜적인 범죄죠. 따라서 범행의 동기나 이유를 볼 것도 없이 합리화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법원을 봅니다. 특히 고철값을 흥정하다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초면이나 거의 다름없는 피해자입니다. 칼로 찌르고 팔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차량을 태워서 이동을 했고 통장 비밀번호 알아낸 다음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인에 그치지 않고 드럼통을 준비한 다음에 사체를 넣고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인간 존엄성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법원은 지적합니다. 게다가 계좌에서 총 1200만 원 또 인출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사체를 넣은 드럼통을 실은 차량 운행해가지고 은행을 이동했어요. 그리고 또 사체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또 타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로 갈아 신고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죄질이 극히 나쁜 거죠. 심지어 범행 이후도 수사망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차량 2대를 번갈아 이용을 합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불에 태웁니다. 심지어 제3자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미 범인이 예전에 공기총을 이용해서 세차례나 강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또 차량 번호판을 훔쳐가지고 부정 사용해서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동종 전력까지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유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피고인 범인 김 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요. 또한 유족들은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징역 35년형이 선고됐고요.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아, 어떻게 35년입니까? 무기징역 주세요 라고 항소했고요. 반면 피고인 김 씨는 너무 무겁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요, 원심,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고 보면서 모두 기각을 했고요. 결국 징역 35년형이 확정돼서 현재 복역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거나 자르거나 불태우거나 드럼통에 넣어서 버리거나 숨기거나 이런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또는 오로지 내가 좀 들키지 말자, 나 벌받기 싫다, 어떤 이런 강한 의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범인은요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특히 88년에 소년 시절에 했던 범행, 선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 그 후에 7년 만에 공기총강도를 3차례 저지릅니다. 또 징역 12년 살고 나왔잖아요. 이게 살고 나온 다음에 또 19년에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 과연 형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즉 우리의 형벌이 어느 정도의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과연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라는 회의도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한참 동안을 강도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교화가 의미 있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람은 안 죽였는데 이번에는 강도 살인입니다. 게다가 드럼통에 넣고 유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교화에는 완벽히 실패한 거고, 도대체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무섭다, 상당히 좀 공포심까지 드는 그런 사건인데요. 씁쓸함을 주는 2019년 곡성 드럼통 살인사건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사건을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